X세대와 Y세대는 현재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아이들이 부모가 되었을 미래에는 부모 세대가 경험한 현실과 전혀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현실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지만 우리 자녀는 미래를 살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우리 자녀들이 마주칠 극단적 기후 피해 상황에서도 살아가는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과거부터 배출된 온실가스가 누적되어 발생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과거 세대가 화석연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세대가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변화가 발생하여 인류와 지구 생태계에 모든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이전 세대와 선진국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책임만 요구되는 세대입니다. 미래에 극한기후와 이상기후의 빈도는 더욱 잦아질 것이고 강도는 더욱 세질 것입니다. 현재 세대가 이에 대한 지불을 연기할수록 다음 세대는 더욱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아무런 책임이 없으나 비용만을 지불해야 할 다음 세대를 우리는 기후 피해 세대라고 합니다. 지구는 끊임없이 태양으로부터 태양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구 생태계를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지구는 태양 에너지만큼 적외선이라는 형태로 우주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런데 온실가스로 인해 우주로 가지 못하고 다시 지구로 돌아옵니다. 대기 중에 온실처럼 온실가스가 지구대기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 기체들이 지구에서 우주로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을 막아 지구의 온도를 높입니다. 바로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는 기후변화를 일으킵니다. 기후변화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인위적인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만년설과 빙하의 해빙, 그리고 인한 해수면 상승, 그리고 생태계 변화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문제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기후변화는 전지구적인 문제이며 지구상의 모든 생물에게 영향을 줍니다. 동구 동토층에는 과거 지구상에 존재한 동식물의 잔재 등의 유기물이 묻혀 있습니다. 과거에는 온도가 너무 낮아 미생물이 살 수 없어 유기물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녹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져서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에 미생물들이 땅속의 유기물들을 분해하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영구 동토층에서만 매년 7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 지수가 21배나 높은 메탄이 급속도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집안이 침하되거나 습지로 변하고 있으며 영구 동토층에 세운 공항 같은 기반시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은 영구 동토층에 갇혀있던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나 세균들 역시 서서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2년 UN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합니다. 공통된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목표 아래 매년 모여 당사국 총회를 열고 기후변화에 관련된 논의를 합니다.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라는 문서가 채택됩니다. 이때부터 주요 선진국들은 UN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21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파리협정이라는 문서를 채택합니다. 파리협정은 인류가 지속가능하게 살 수 있는 평균 기온의 최대 상승폭을 2도씨로 설정하고 더 나아가 최대 상승폭을 1.5도씨까지 제한하도록 요구합니다.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 목표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이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37%는 발전 부분에서 나오고 36%는 산업 부문에서 나옵니다. 그만큼 발전소와 공장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온실가스 감축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에너지 전환이고 둘째는 기술 개발입니다.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는 석탄, 석유 발전을 최소한도로 축소하면서도 온실가스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LNG 가스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산업체는 대표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및 정유업종을 저탄소와 탈탄소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전기, 전자산업에서는 산업공정에서 배출되는 불 속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사용하거나 가지고 있는 에코백과 텀블러가 진짜 친환경적일까요? 에코백을 만들기 위해 원재료의 생산, 이동, 제작 과정을 거치고 기업의 로고를 새기는 공정에서도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수명이 다한 에코백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결국 에코백을 한두 번만 쓰고 버리면 비닐봉투를 쓰는 것보다 온실가스가 더 많이 배출됩니다. 텀블러
텀블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몸체는 스테인리스 재질이고 뚜껑은 플라스틱 재질이기에 생산 과정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한 개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세척하는 과정에서 물과 세제를 사용합니다. 수돗물을 정화하는데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도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환경을 위한 행동이 오히려 환경에 독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리바운드 효과라고 합니다. 친환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회용품을 여러 번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람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슬픈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진실 앞에서 우리는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풀어가려는 노력들을 배우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기후 친화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아이들과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활동을 같이 하고 새로운 기회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현재 세대의 어른들이 지금부터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길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혼자서 가는 길은 힘들지언정 여럿이 함께 가면 조금은 쉽게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